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이 넘고 70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이 나이에 무슨 두근거림이냐고.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렘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설렘의 깊이는 더 진해지고 그 여운은 훨씬 오래 남는다고. 제가 처음 심야 영화 데이트를 제안받은 건 70이 다 된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같은 문화센터에서 사진 수업을 듣던 분이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불쑥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 오늘 밤 10시 영화표가 2장 있는데 같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밤 10시 영화라니. 저는 보통 9시면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절이 안 나왔습니다. 어떤 영화냐고 물었고 그분은 잔잔한 프랑스 로맨스 영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살짝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래전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눈을 뜨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니어 커플의 심야 데이트는 젊은 시절의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밤새 돌아다녀도 끄떡없지만 나이 든 몸은 솔직합니다. 10시 영화면 끝나는 게 자정이 넘습니다. 다음날 몸이 무거울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설렘의 힘입니다. 설렘이 있으면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설렘이 당연한 것이라 그 힘을 잘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느끼는 설렘은 그 소중함을 온몸으로 알기 때문에 더 짜릿하고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날 저는 영화를 보러 가기 전 2시간 동안 옷장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싶으시겠지만 정말이었습니다. 뭘 입어야 하나. 너무 차려입으면 어색하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성의 없어 보이고. 결국 네이비색 가디건에 깔끔한 슬랙스로 정했는데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설레고 있구나.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다니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영화관에 들어서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저희 두 사람이 좀 튀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게 오히려 묘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팝콘을 하나 사서 나눠 들고 좌석에 앉았는데 불이 꺼지면서 화면이 환해지는 그 순간 옆에 앉은 그분의 존재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팔걸이 위에 놓인 그분의 손이 제 손 가까이 있었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 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는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자정이 지나 있었고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분이 따뜻한 걸 마시자고 해서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과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씩 들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심야 영화 후에 편의점 컵라면이라니 젊을 때도 안 해본 일을 이 나이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격식 없이 앉아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니어의 심야 데이트에서 설렘 지수를 높이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상을 살짝 벗어나는 것, 평소와 다른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낮 시간 카페 데이트는 익숙하지만 밤 10시의 영화관은 낯설고 새롭습니다. 그 낯섦 속에서 설렘이 자랍니다. 일상이 주는 편안함도 소중하지만 가끔은 그 일상에서 살짝 벗어나는 용기가 감정을 깨워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심야 데이트를 제안할 때 그 용기에 대해서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상대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 당신이 그만큼 내게 특별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표현에 점점 서툴러집니다. 괜히 오해받을까봐, 부담 줄까봐, 나이답지 않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런데 생각해보면 감정을 표현하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살 날이 많지 않다는 걸 아는 나이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고 더 용감하게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설렘 지수를 높이고 싶다면 오늘 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마음속에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그분에게 심야 영화 한 편 제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절하더라도 그 제안을 받은 분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뭔가가 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분도 사실은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먼저 말하기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포기가 쌓일수록 우리 삶에서 설렘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 제안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9시에 잠자리에 들었을 거고 다음날 몸은 가벼웠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의 찬 공기와 팝콘 냄새와 편의점 컵라면의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몸이 조금 피곤했어도 마음은 한참 동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며칠을 갔습니다. 그게 바로 설렘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심야 영화 데이트가 주는 특별함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영화 한 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다시 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난로에 다시 불이 붙은 것처럼 몸 어딘가가 따뜻해진 채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레는 감정이 생기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이 감정을 유지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처음 설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설렘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많은 시니어 커플들이 이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몇 번 만나고 나면 어느새 편해지면 긴장이 풀리면 설렘도 함께 빠져나가 버리는 경험을 하십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나름의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설렘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꽃이 저절로 피는 것 같아도 사실은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피듯이 감정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 든 관계일수록 이 관리가 더 섬세해야 합니다. 심야 영화 데이트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비일상적인 시간대를 공유한다는 데 있습니다. 낮 시간에 만남은 뭔가 볼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만남 자체가 루틴이 되어버립니다. 루틴은 안정감을 주지만 설렘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밤 10시에 시작하는 영화는 다릅니다.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일상에서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것이 조금씩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화 선택입니다. 아무 영화나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화를 골라야 합니다. 액션 영화나 공포 영화도 나쁘지 않지만 시니어 커플에게 가장 효과적인 건 감정선이 풍부한 드라마나 잔잔한 로맨스 영화입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그 시간이 사실 영화보다 더 중요합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다른 걸 느끼는 두 사람이 서로의 시선을 나눌 때 상대방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이 설렘을 다시 충전시켜 줍니다. 제가 그분과 두 번째 심야 영화를 보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영화 속에서 나이 든 두 남녀가 오랜 세월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 장면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그 장면에 대해 물어봤더니 오래전에 헤어진 첫사랑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훨씬 입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진 수업에서 만나는 좋은 분 정도였다면 그날 이후로는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심야 데이트의 힘입니다. 낮에는 잘 열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밤에는 열립니다. 어두운 영화관 안에서 혹은 영화가 끝난 후 한산한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은 더 솔직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낮의 대화가 표면을 스친다면 밤의 대화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깊이의 차이가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야 데이트를 즐기면서도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설레는 감정에 몸을 혹사시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일상이 무너지면 그 데이트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야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은 낮에 충분히 쉽니다. 낮잠도 자고 저녁도 가볍게 먹고 몸을 미리 준비시킵니다. 데이트도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시니어 연애의 현실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귀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정이 넘어서 헤어질 때는 서로의 귀가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예의이자 배려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시는지 집까지 잘 들어가셨는지 확인하는 짧은 문자 한 통.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온기를 줍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내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를 키웁니다. 설렘 지수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영화관을 선택할 때 조금 신경 쓰는 겁니다. 동네 가까운 멀티플렉스도 좋지만 가끔은 분위기 있는 독립영화관이나 오래된 단관 극장을 찾아보세요. 낡은 의자와 작은 화면이지만 그 공간이 주는 감성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독립영화관들은 좌석 간격이 넓고 조명이 따뜻해서 마치 오래된 유럽 영화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공간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같은 영화라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느낌이 함께한 사람에 대한 기억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심야 영화 데이트가 끝난 다음날 짧게라도 어제 좋았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어제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상대방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고 다음 만남을 향한 기대를 심어줍니다. 설렘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고 따뜻한 말 한 줄에서 싹을 틔웁니다. 설렘을 유지하는 것과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사실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설렘이 있어야 관계가 깊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관계가 깊어져야 설렘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별개로 생각하다가 어느 한쪽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50대 후반에 재혼을 하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설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사는 게 편하긴 한데 뭔가 밋밋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금방 알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라는 안정감이 주는 안도감에 기대다 보니 서로를 향한 노력을 멈춘 거였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다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익숙하다는 건 분명히 좋은 겁니다. 편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 익숙함이 지나치면 상대방을 공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공기는 없으면 죽을 만큼 소중하지만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 감사함을 잊게 만들고 감사함이 사라지면 설렘도 따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수록 의도적으로 낯설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야 영화 데이트는 그런 의도적인 낯설음을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평소에 잘 가지 않던 동네를 함께 걸어보는 것,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을 같이 시도해보는 것, 서로의 취미생활에 한 번씩 동참해보는 것. 이런 작은 낯섦들이 쌓이면서 관계는 단조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낯설음을 만들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서 새로운 걸 시도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무릎이 안 좋다면 오래 걷는 코스는 곤란하고 소화가 약하다면 자극적인 음식 도전은 오히려 고역이 됩니다. 설렘을 주려고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불편함이 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계획할 때는 항상 상대방에게 미리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배려이고 이 배려 자체가 또 하나의 설렘이 됩니다. 저는 그분과 세 번째 만남부터는 영화를 보기 전에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너무 무겁지 않게 죽이나 가벼운 국물 요리를 파는 조용한 식당을 찾아서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나눴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어떤 부분이 기대되는지.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또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화 하나를 가운데 놓고 앞뒤로 대화가 풍성하게 펼쳐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관에 있는 2시간보다 식당에서 밥 먹는 1시간, 영화 후 편의점 벤치에서 보내는 30분이 더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 데이트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이벤트 자체가 중심이 됩니다.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벤트는 배경이 되고 그 배경 안에서 나누는 대화와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옆에 앉은 사람과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나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데이트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화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새로운 관계에서 대화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꾸 침묵이 흐른다고. 그런데 저는 그 침묵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사이의 침묵은 젊은 사람들의 그것과 다릅니다. 젊을 때의 침묵은 어색함이지만 나이 든 사람들 사이의 침묵은 편안함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 그런 침묵은 오히려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다면 영화만큼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영화는 두 사람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게 해주고 그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영화 속 인물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세요. 그 대답 속에 상대방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간다는 건 설레는 일입니다.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아직 발견할 것이 남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그분이 영화 속 장면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이 왜 그냥 떠났을까요? 저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이 왜인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한마디가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떠나지 않는 사람. 머무는 사람. 저는 그날 이후로 그분에 대한 신뢰가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설렘과 신뢰가 함께 자라는 관계, 그게 시니어 커플이 꿈꿔야 할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처음에 설렘이 두근거림이라면 신뢰가 더해진 설렘은 따뜻한 안도감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괜찮다는 느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게 시니어 관계에서 찾아야 할 진짜 설렘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뢰를 쌓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도 계십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시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두껍게 만듭니다. 쉽게 열어줬다가 또 닫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혼자가 된 후 처음 몇 년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가까워지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고 실망은 아픔을 낳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절하지만 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들만 유지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마음을 여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억지로 열려고 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열린 겁니다. 심야 영화를 보고 편의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 속 장면에 대한 감상을 주고받으면서 그 작은 공유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돌아보니 문이 열려 있더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시니어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빠르게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 나이 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고 저마다의 방어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려고 힘을 쓰면 오히려 더 두꺼워집니다. 대신 그 벽 앞에서 꾸준히 따뜻하게 존재해주면 벽은 천천히 낮아집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여가는 관계에서 심야 영화 데이트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설레는 이벤트였다면 관계가 깊어진 후의 심야 데이트는 두 사람만의 의식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만의 시간,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방식. 이 의식이 반복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공유된 역사가 생깁니다. 저 영화관에서 처음 손을 잡았다든가, 저 편의점 벤치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다든가 하는 기억들이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더 특별한 색깔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시니어 커플이 관계를 깊게 만들어갈 때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나 과거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자주 혹은 지나치게 자세히 꺼내는 것은 현재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누군가와 비교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과거는 우리를 만든 것이지만 현재의 관계는 지금 이 사람과 새롭게 써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과 저는 어느 날 이 주제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각자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로 두고 싶다고, 지금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과거의 무게를 끌고 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선언이 오히려 그분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만들어줬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너무 많고 그 과거가 현재를 자꾸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선명함이 또 설렘을 만들어냅니다. 심야 영화 데이트가 이 현재 집중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관의 어둠 속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화면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만 존재합니다. 일상에서는 자꾸 딴 생각이 들고 과거 기억이 올라오지만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강제로 현재에 묶입니다. 그 묶임이 오히려 해방감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만 느끼면 된다는 단순함. 그 단순함 속에서 옆 사람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그분이 제 손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찬 밤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그 온기가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설렘의 모습이었습니다. 두근거림보다는 따스함에 가깝고 흥분보다는 평온함에 가까운 설렘.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이 감정이 젊을 때의 것보다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더 오래가는 것이라는 걸 그 순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며칠을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느낌이 먼저 떠올랐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삶 전체를 환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살 날이 줄어들수록 그 힘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시니어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의 관계란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것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뜨겁고 설레는 감정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의 관계는 젊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뜨겁고 다른 결로 설렙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더 풍요로운 감정의 세계가 열립니다. 시니어 커플이 오래도록 설렘을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커지고 외로움이 커지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항상 함께 있고 싶고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해지고 상대방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이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관계가 숨막히게 됩니다. 건강한 시니어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충분히 살면서 그 삶을 가끔 나누는 형태입니다. 내 삶이 충실해야 상대방에게 줄 것이 생깁니다. 내가 흥미로운 하루를 보내야 만났을 때 나눌 이야기가 생깁니다. 심야 영화 데이트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일상을 보내다가 특별한 저녁에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그 간격이 설렘을 유지시켜 줍니다. 너무 자주 보면 특별함이 사라지고 너무 드물게 보면 연결감이 약해집니다. 그 적당한 간격을 찾는 것이 시니어 관계의 기술입니다. 저와 그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나머지 날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진 수업도 다니고 동네 산책도 하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분도 본인의 취미생활과 친구들과의 약속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만났을 때 나눌 이야기가 항상 풍성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 없이도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그 존경심이 설렘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니어가 새로운 이성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시선입니다. 자식들이 반대하거나 불편해할까봐 혹은 재산 문제나 돌봄 문제가 복잡해질까봐 관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부모가 누군가와 함께 웃고 설레는 모습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당당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몰래 숨기면 오히려 더 큰 오해와 갈등을 낳습니다. 숨기는 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무게를 혼자 지는 것이고 결국 그 무게가 관계를 짓누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분을 제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거창하게 소개한 게 아니라 함께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려진 거죠.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를 하냐는 시선 혹은 지나친 호기심 어린 눈빛들. 하지만 제가 그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니까 어느 순간 주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군요. 사람들의 시선은 내가 얼마나 당당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이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주변도 그렇게 봐줍니다. 심야 영화 데이트로 시작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설렘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언젠가 설레는 일이 생기겠지 하고 기다리면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설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밤 10시 영화관에 가기로 선택하는 것, 먼저 연락하기로 선택하는 것, 마음을 열기로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설레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무엇이 진짜 아름다운지를 아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젊을 때는 설렘이 넘쳐서 그 소중함을 몰랐지만 지금은 설렘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 알미 오늘의 설렘을 더 깊고 더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 심야 영화 한 편 어떠세요? 혼자 봐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 봐도 좋습니다. 어두운 영화관 안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일상을 잊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꺼져 있던 설렘의 불씨를 다시 살려줄지 모릅니다.